네. 하지정맥류는 발생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증상은 종아리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종아리 내측이나 종아리 뒤쪽으로 발생하는 게 이제 전형적인 이 하지정맥류 증상인데요. 종아리가 저리고 무겁고 붓고 아프고 자다가 쥐가 나고 이런 증상이 이제 하지정맥류 증상입니다.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발등으로 저림 증상이 보이는 환자가 있어서 그 증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원래 이제 하지정맥류는 허벅지나 발 쪽으로는 증상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잘 보이지 않는데 이 환자분은 이제 대복제 정맥 쪽에 문제가 생겨서 하지정맥류가 생긴 증례입니다. 원래 가등피 쪽 신부정맥 쪽에서 이 복제 정맥에 밸브들이 문제가 생겨서 이 대복제 정맥 쪽으로 피가 거꾸로 고여서 하지정맥류가 만들어지는 것은 다른 환자분들과 비슷했습니다. 그런데 이 환자분은 이렇게 대복제 정맥 쪽으로 피가 거꾸로 고이다가 종아리 한 중간 정도에서 이 큰 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. 그 가지 쪽으로 역류가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쪽 대복제 정맥의 종아리 내측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종아리 약간 중간 윗부분에서 이 정강이 앞쪽으로 가는 큰 분지 쪽으로 역류가 진행이 되고, 그것이 정강이 앞쪽을 타서 정강이 외측을 통해서 이 발등 쪽에 있는 정맥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불편한 증상을 발등 쪽에서 보인 케이스입니다. 증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젊은 남자분이었는데요. 밖에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 정맥류는 거의 보이지 않는 환자분이었습니다. 이 환자분은 이제 대복제 정맥 쪽으로 피가 거꾸로 역류를 해서 쭉 종아리 노측으로 내려온 다음에 종아리 중간 정도에서 정강이 앞쪽으로 가는 큰 정맥 분지가 있었습니다. 그쪽으로 이제 역류가 진행을 했습니다. 밸브가 다 벌어져 있던 게 여기서 이쪽으로 밸브가 벌어지고, 이쪽 내측으로 있는 대복제 정맥은 밸브가 다 괜찮은 상태였고요. 이 정강이 앞쪽에 있는 이 큰 분지 쪽으로 밸브가 점점 벌어지면서 혈관이 약간 튀어나오는 것을 관찰되고, 그쪽으로 역류가 계속 진행을 합니다. 진행을 해서 이렇게 발등 위쪽에 있는 정맥 쪽으로 그 대복제 정맥의 역류가 전달이 되고 있는 증례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분은 이제 오전에는 괜찮은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오후나 저녁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. 이 정맥 증상은 원래 아침보다는 저녁이 돼야지 이제 증상이 더 심해지죠. 왜냐하면 피가 고이는 양이 오후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이제 서서 일을 하거나 앉아서 일을 할 때 이 다리 쪽이 심장보다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 고이는 양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뛰거나 움직일 때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이 발등 쪽에서 저림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혈관 초음파 검사상에서는 충분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정맥류가 발등으로 증상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충분히 그 추측은 되었지만,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로 수술을 한 케이스는 아니고요. 일단 압박 스타킹과 정맥 혈액순환제를 먼저 권해드려서 압박 스타킹을 신고 약을 드시게 했습니다. 그랬더니 그 증상이 훨씬 많이 경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지정맥 수술을 하기로 했고, 문제가 있는 대복제 정맥과 그 대복제 정맥의 가지, 이 분지 가지를 거의 발목이 있는 부분까지 다 초음파로 확인해서 이상이 있는 부위까지 모두 다 제거를 했습니다. 제거를 하고 나서 왔더니 그 이제 오후가 되더라도 발등 쪽에서 생기는 저림 증상은 거의 없어지게 된 케이스였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지정맥류가 아주 특이하게 발등으로 증상을 보이는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. 이렇게 이제 하지정맥류의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수술의 효과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압박 스타킹과 약물 치료를 먼저 수술 전에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